46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죠.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냐? 첫 번째 13번에 1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요. 항이 몇 개죠? 항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항이 4개지? 항이 4개인 식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2개씩 묶는 방법. 2개씩 묶는 방법. 두 번째는 3개 하나씩 묶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2개 묶는 방법은 이런 거야. x제곱 y 플러스 x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항이 4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네, 그럼 이제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앞에 2개는 공통인수가 뭐지?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진 항이 뭐죠? xy로 묶어주는 거지. 이게 무슨 인수라고 부르지 이거를? 공통인수. 공통인수 xy를 묶으면 가로 안에 뭐 들어가죠? x 플러스 y. 그럼 뒤에도 뭐예요? x 플러스 y. 또 뭐가 생겼어요? 공통인수가 또 생겼네요. 그럼 공통인수로 또 어떻게 할까요? 묶어주는 거죠. 공통인수 앞에 쓰고 가로 친 다음에 뒤에 가로 뭐 들어갈까? xy 플러스 1 들어가면 되겠네. 요게 2개 묶는 거야. 근데 3개 하나 묶는 건 뭐냐? 3개 하나 묶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요게 이제 3개 하나 묶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얘하고 얘를 묶으면 무슨 식이 되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요거 3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의 제곱이죠? x 플러스 2의 제곱. 뒤에 있는 식은 y의 제곱이죠. 무슨 꼴이죠? 제곱 빼기 제곱꼴입니다. 그럼 뭐 생각나야 돼?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곱. 앞에 식과 뒤에 식을 한 번은 더하고 앞에 식과 뒤에 식을 한 번은 빼고 합차곱 이렇게 인수를 한다 이거야. 꼭 기억해. 항이 4개인 식은 2개 또는 3개 하나. 근데 이 3개 하나에서 이 3개짜리가 무슨 식이라고요? 이 3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이미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리된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응?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어떻게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가 잘 할 수 있는지가 이미 정리가 끝났다 이거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는데 14번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4차 2차 1차 앞에서 우리 했잖아. 4차 2차 짝수차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한다고? 짝수차만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보기차식. 보기차식 인수분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보기차식은 아까 선생님이 치환해서 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치환해? a제곱을 치환해. 그럼 x4제곱은 a 몇 제곱이죠?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뭘까? 도현아 문제가 뭘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인수분해가 막혔어. 문제가 뭘까요? 빼야죠. 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방법을 또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3의 1을 마이너스 2a 빼기 a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쓸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상수항 1이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개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줬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a 플러스 a 제곱하면은 전개식이 뭡니까?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죠. 상수항 2인식을 전개하면 뭐가 돼요? 4a 플러스 4죠. 상수항이 3인식을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6a 플러스 9죠? 다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죠. 상수항 1이면은 가운데 개수가 뭐가 돼야 돼요? 풀마 2가 돼야 돼요. 상수항이 4면은 가운데 개수가 뭐가 돼야 돼? 풀마 4가 돼야 돼요. 이런 규칙 압니까? 이런 규칙 알아요? 상수항이 9면은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개수, 1차 개수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6 또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알겠지?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식이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응?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잖아. 뭐였지? 2차 개수가 1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b는 a의 2분의 1의 제곱. 기억나요? a는 b의 제곱근의 풀마 2배. 이런 게 있었잖아.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수항이 4면은 가운데는 풀마 2 루트 4. 상수항이 9면 가운데는 풀마 2 루트 9.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치환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마이너스 2로 이제 맞춰준다. 변형을 시켜준다. 두 개씩 이렇게 쪼개준다. 자, 그렇게 했죠? 그럼 여기 이제 앞에 세 개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a-1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뒤에 식 a는 원래 누구였어요? x제곱이었어요. 얘는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식에서 a-1을 다시 뭐로 바꿔줘요? x제곱 마이너스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얘가 무슨 꼴이야? 제곱 빼기 제곱꼴이죠. 합차곱. 합차곱은 어떻게? 제곱 빼기 제곱은 어떻게? 합차곱.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곱. 이렇게 인수분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될까요? 짝수만 있는 차를 뭐라고 한다고? 보기차식. 보기차식 어떻게 한다고? x제곱을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준다. 누굴 보고? 상수항을 보고 변형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14번의 3번 문제를 보시면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16입니다. 얘도 무슨 식이죠? 보기차식입니다. 짝수차는 무조건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은 무조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x제곱을 치환합니다. 그럼 이제 x의 4제곱은 a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6. 자, 상수항이 16이야.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변형을 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알겠지? 상수항이 16이면 가운데 개수가 뭐가 돼야 되지? 완전 제곱식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16이 되려면 가운데 개수가 뭐가 돼야 됐어요? 8 또는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플러스 8a로 만들어주고 싶어. 플러스 8a로. 플러스 8을 만들어주고 싶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원래 식은 누구였어요? 4a였잖아. 근데 갑자기 8a가 됐으니까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4a가 있어야지. 응? 무슨 얘기야? 플러스 4a를 플러스 8a 마이너스 4a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기준이야? 누가 기준? 누굴 보고 힌트를 얻는 거죠? 상수항을 보고 힌트를 얻습니다. 상수항을 보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1차 개수가 8a가 돼야 되니까 8a를 더하고 4a를 뺀다 이게 되겠죠. 빼고 더한다. 아까 뭐였지?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3a를 마이너스 2 빼기 a로 분리를 시켰죠. 그죠?
쪼갰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더하고 빼는 거지.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앞에 세 개의 항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a 플러스 4 전체 제곱. 뒤에 하는 마이너스 4a인데요. a가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4x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2x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a 대신에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식이. 무슨 꼴이 된 거야? 제곱 빼기 제곱꼴이 된 거잖아, 이렇게. 그죠?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식은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꿔준다. 이게 핵심이야. 제곱 빼기 제곱 바꿔준다. 자, 그래서 이제 바꿔줬으면 이제 끝난 거죠. 앞에 제곱되는 식 한 번, 뒤에 제곱되는 식 한 번 더해주고, 앞에 제곱되는 식 한 번, 뒤에 제곱되는 식 한 번 빼주고. 네. 뭐 순서대로 써주시면 더 좋고. 2차, 1차 상수항 순서대로 써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좀 이제 되겠죠.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7페이지) 두 문제만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문제 푸시 시간 드릴게요. 15번입니다. 15번. 자, 얘는 이제 제목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예요. 뭐 여러분들 이제 느낌 아시겠지만 항상 모든 책이 그렇지만 항상 맨 앞에는 쉬운 게 나오잖아요, 그지? 점점 어려워지죠, 뒤로 갈수록. 시험은 항상 뒤에 있는 게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 길죠? 항이 많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첫 번째, 가장 낮은 차수 문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가장 낮은 차수 문자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볼까? x가 가장 높은 x는 몇 차죠? 2차. 가장 큰 y는 몇 차죠? 1차입니다. 가장 낮은 차수 문자 뭐예요? y죠? 항상 그렇진 않아. 차수가 똑같을 수도 있어. x도 2차, y도 2차, 차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차수가 y가 가장 작습니다. 이럴 때는 그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y에 대해 묶어주면 여기 괄호 안에 뭐 들어가죠? 여기 y에 대한 1차항이 지금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요. y 괄호 안에 뭐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맞아요? 그럼 거기 y가 없는 항 뭐 들어가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앞에 식은 다시 뭐로 묶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감이 옵니까? 여기 뒤에 식은 다시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됩니다. 누구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으로. 우연인가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낮은 차수 문자가 있을 때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하잖아요. 항상 공통인수가 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줍니다. 공통인수를 맨 앞에다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괄호를 치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낮은 차수 문자가 있으면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도록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낮은 차수 문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문제를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또 다른 방법, 낮은 차수 문자가 없을 때 쓰는 방법, 한 문자로 정리를 합니다. 한 문자. 뭐로 정리할까요? x 문자 정리할까요? x? 네, x제곱
x에 대한 2차항, x에 대한 1차항, x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x에서 뭐 들어가지? 혜성아? x제곱으로 x로 정리할 거야 지금 이 식은.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풀이 방법이야. x로 정리할 거야. x제곱 x가 있는 항이 지금 누구하고 누구지? 얘하고 얘잖아 지금. 시력검사잖아 시력검사.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y. x로 묶으면 뭐 들어가죠? 괄호 안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들어갑니까? 상수항 뭐 들어가죠? x가 없는 항. x가 없는 항.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요 뒤에 꼬리 부분을 한 번 더 고백골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2와 y 플러스 3. 쓸 수 있어요? 얘하고 얘 곱하면 얘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부호를 맞춰줍니다. 얘는 지금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둘 다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앞에 최고차 개수가 1, 1이니까 지그재그 곱해 더했을 때 1차 개수가 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까? 안 나오죠? 뭐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면 얘 나와요? 나오죠? 마이너스 y 빼기 3 더하기 2 나오잖아. 그죠? 지그재그 인수분 해봤잖아 3-1에서. 그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는 뭘 쓰느냐? 앞에는 x를 써주세요. x 곱하기 x 곱이니까 그 다음에 괄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옆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써주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인수분해 끝난 거야. 어떤 게 더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1번이 일반적일까요? 2번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눗셈 할 때 직전 나눗셈 같이 어떤 경우든 못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경우도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왜죠? 문제에 따라서 낮은 차수 문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문제에 따라서 x도 2차, y도 2차 차수가 같은 식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이걸 쓸 수가 없다고. 이해됩니까? 그때는 한 문자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x면 x, y면 y 정리하신 다음에 꼬리 부분 인수분해하고 전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두 번. 알겠지? 듣는 거랑 하는 거랑 달라요. 직접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죠?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를 잠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47초까지. 도현아, 네. 선생님이 도현이 나이 때는 네. 다녔으면 기술과정이었거든. 몽둥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랬잖아, 그치? 지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제집이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되잖아. 참고서가 없어. 해설지도 없거든. 다음 시간까지 과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다 풀어오는 게 아니고 너는 12번, 너는 13번, 너는 14번 이렇게 풀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일어서서 발표를 해야 돼. 근데 틀리잖아. 그러면은 교탁에 가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맞는 거야, 한 대만. 근데 한 대 맞고 다 쓰러져요. 그때는 그랬거든. 아빠한테 이걸 안 빠졌지. 끄떡끄떡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술과정 시간 공포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막 백과사전 뒤집어 보고 막 해도 못 참고 그러면 이제 찍는 거. 빨리 풀어봐, 빨리. 졸지 말고. 네. 더워서 그런가? 철현이는 잠원이잖아. 잠원이 1분데
다음 주부터 2시에 등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월요일, 수요일 날 방학이잖아 다음 주. 그러니까 월수금이니까 월요일 날 2시에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2부로 월요일만 2부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F5로 가요. F5로 가서 월요일만 2부 수업 6시 40분 등원. 다음 주부터는 2부가 6시 40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 있잖아. 그 저기 응? 강의 배치 TV 있잖아. 거기 보고 F5 M9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만. 수요일에 글로 가면 안 돼. 수요일에 일로 가야 돼. 내일 금요일 날 하는 보강이 클리닉인가 아니면 개념인가 질문인가? 개념? 클리닉은 시험 클리닉지를 받았나 혹시? 줄까요? 금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수지는 개념인가? 질문?
특강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마감인데 혹시 그 저기 단톡 방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링크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재현이 혹시 특강 하나? 하나? 10to10도 해주시고 신청하실 건데. 몇 번을 같이 해볼까요? 14번에 4번에 14번에 4번 또 있을까요? 14번에 4번 말고 15번에 3번 15번에 3번 또 있나요? 15번에 4번 15번에 몇 번이요? 4번 또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14번에 4번 먼저 볼게요. 자, 얘는 이제 보기차식이죠. 짝수차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도 이제 또 치환을 하는 거지. x 제곱을 a라고 치환하시면 주어진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되죠. 인수분해 안 되지. 곱해서 9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 되려면 마이너스 9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상수항이 9가 있으니까 상수항 9를 보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가운데가 플러스 6 또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데 왜 플러스 a로 썼을까요? 만약에 이 식을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라고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 있는 식이 플러스 3a가 되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줘야 돼. 플러스 6a 마이너스 9a를 써야지 얘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뀔 수 있다. 자, 앞에 식은 a 플러스 3 전체 제곱. 뒤에 식은 9a인데 9a는 3x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이제 a 대신에 다시 x 제곱으로 다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제곱되는 식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변형한 형태가 있는데 가운데를 마이너스 2개로 해야지만
가운데를 플러스 6개로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 제곱비례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에 3번입니다. 자, 얘는 이제 복잡한 식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b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이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뭘 확인한다고요? 낮은 차수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낮은 차수가 있어요, 없어요? 낮은 차수 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A는 몇 차입니까? 3차죠. 가장 높은 차수가 3차죠. B는 몇 차예요? B가 들어가나? B의 1승, B의 1승, B의 1승 1차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낮은 차수 문자는 누구? 가장 낮은 차수 문자는 B죠. 그래서 B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B로. 문자 B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어떻게? 괄호 곱하기 B 플러스 괄호 이렇게 변형한다. 그럼 이 괄호 두 개에서 반드시 공통인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문제를 출제한다. B 앞에 개수는 뭐 들어가죠? B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2 a 그다음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b. 그 다음에 b가 없는 항은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앞에 가로는 마이너스 2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곱하기 b. 뒤에 가로는 a로 묶어줍니다. a에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공통인수가 누구죠?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이게 공통인수죠. 이렇게 항상 공통인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앞에는 공통인수를 써주시고, 여기 공통인수죠. 공통인수 써주신 다음에 다시 거꾸로 전개했을 때 위의 식이 되려면 뒤에 괄호 앞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 b 뒤에는 뭐 들어가죠? 플러스 a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공통인수를 맨 앞에 쓰고 뒤에 괄호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머지 인수들을 다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 2b 플러스 a 이렇게.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안 되죠, 그죠? 낮은 차수 문자가 있으면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15번에 4번 또 복잡한 식이죠. 3x 세제곱 플러스 y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뭘 제일 먼저 확인한다고요? 뭘 제일 먼저 확인할까요? 낮은 차수 문자가 있을까 없을까? x는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죠? 3차입니다. y는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일까요? y 1승, y 1승, y 1승. 가장 낮은 차수 문자는 누구? y지. 무슨 문자에 대해 정리해야 돼요? y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왜? y가 가장 차수가 낮으니까. 졸릴 때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첫 번째, 잠을 못 자서.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도 저기 최근에 조카의 아기를 또 돌봐줄 일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같이 이렇게 재운 적이 있거든. 밤 새도록 울고 밥 주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있는데 잠 못 자면 졸립니다. 두 번째 뭐죠? 뭔가를 많이 먹었을 때. 뭔가 많이 먹으면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가 움직입니까? 위가 막 움직이죠. 그럼 그 위가 움직일 때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위로 다 쏠리는 거지. 누굴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죠? 산소를 운반하는 게 피가 누굽니까? 적혈구인가? 피가 위쪽으로 몰리니까 뇌로 가야 되는 산소가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죠. 뇌도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뇌호흡. 그러니까 졸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고. 자, y 앞에 개수는 뭐가 들어갈까요?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들어가죠. y가 없는 항은 뭐 들어가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3x가 들어가죠. 항상 이렇게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하면은 앞에 가로 뒤에 가로에 뭐가 생겨요? 공통인수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가로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앞에 가로는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뒤에는 뭐로 묶어요? 3으로 묶을까요? 네, 3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그죠? 공통인수가 생겼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래서 공통인수를 앞에 써주신 다음에 네, 뒤에 가로는 뭐 들어가죠? 차례대로 마이너스 y 플러스 3 들어가면 되겠죠.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탄 적이 있거든. 서가지고 이렇게 잔 적이 있어. 서가지고 자다가 막 경기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옆에 사람 막 놀래게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자야 돼 진짜로. 집에 자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꾸벅꾸벅 졸 때는요 수면 시간을 좀 채우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은 보통 6시간이면 잠이 더 이상 안 오거든. 본인 수면 시간을 못 채우면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조는 거지. 이렇게. 내가 잠이 부족하구나. 빨리 집에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8조. 웃긴 거 알려줄까? 여러분들 별로 웃기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그 부천이라는 데를 살았어요. 부천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급식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 도시락을 사가지고 지하철 다 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올려놓죠. 선반위에다가. 근데 이제 앉으면은 한국 지하철의 특징이 뭐야? 좌석이 좁아요. 따뜻하잖아. 그죠?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앉으면 그냥 자는 거야. 따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뭐가 싸하자는 느낌이 문이 쫙 열리면서 느낌이 싸하니까 눈을 딱 떠보면은 지하철이 이제 그 내려야 될 역을 지나서 출발을 해버린 거야.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급하게 그 다음 역에서 딱 내리잖아. 내려가 다시 올라가야지. 딱 내리잖아. 그러면 이제 또 느낌이 쎄합니다. 뭘 안 가지고 내렸어요? 도시락을 두고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졸다가 내려야 될 역에서 못 내리고 그 다음 역에서 내렸거든. 근데 그때 그 내린 역이 그 당시에는 이제 허벌판이었어요. 다 논밭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졸다가 이제 지나쳐가지고 내린 그 정거장, 논밭밖에 없는 정거장 있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막 졸다가 이제 도시락을 많이 놓고 내려가지고 많이 혼란시키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를 하래요. 근데 앞에 썼던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앞에 썼던 방법 쓸 수가 없는 식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fx라고 놓는 거야. fx라고 놓고 여기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되는지를 찾는 거지. 근데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0이 될까요?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얘가 0이 될까요? 읽어볼까?
1 넣으면은 F1은 얼마죠?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2 0 됩니까? 0 되죠? 자 1을 넣었더니 0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식에다가 1을 넣었더니 0이 됐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얘는 인수분했을 때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얘는 인수분했을 때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갖는단 말이야. 누구를 인수로 갖죠?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지 여기다 1 넣으면 1 빼기 0이잖아. 그죠? 이거 무슨 정이라고 부르죠? 앞에서 배웠는데 인수정. 인수정답니다. 인수정. 1 넣었을 때 0이 된다. 주어진 식이 1 넣었을 때 0이 된다.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1차식 인수를 찾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x-로 나눠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여기 이제 목만 구하면 이제 인수분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을 구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1차식으로 구할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숫자만 써서 구하는 게 있었잖아. 숫자만 써가지고 무슨 법? 조린제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날까요? 네. 네.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네. 나누는 식 0 되는 값을 왼쪽에 쓰죠. 조심할 건 뭐라고요? 요때 요 1이라는 것은 x계수 얼마인 1차식을 말하는 거야? x계수가 1인 1차식을 말하는다. 이거 조심해야 돼. 자, x-1을 나눴을 때란 뜻이야. 처음 수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곱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은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더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은 곱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은 더해서 내려오고요. 다시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면 0. 이게 누구죠? 나머지. 나머지는 0인 거 무슨 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죠. 알겠지? 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조립제법. 왼쪽에 이 숫자는 x계수가 1인 1차식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 얘가 이제 몫이 되는 거죠. 이 몫이 얼마죠, 이제? x- 나눴을 때 몫이 어떻게 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 인수분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됩니다. 어떻게? x-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나눴을 때 목은 x-2에 x 플러스 1. 합쳤으면 x-1, x-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수정리 뭐라고? 1 넣었을 때 0이 되면은 반드시 그 식은 x-1 인수로 갖는다.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런 식 인수분해할 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나요?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노래란 선생님이 이제 여기 책에는 없지만 잠깐 적으세요. 뭐 3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4차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수 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에다가 이 식은 fx라고 했을 때 이 fx에다 누구를 대입해야지 0이 되느냐? 대입해서 0 되는 값. 얘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풀마. 이거 책이 없으면 좀 적어. 풀마 하신 다음에 분모는 최고창 개수의 약수. 최고창이 뭐 4차면 4창 개수 약수. 만약에 얘가 최고창이 만약에 뭐 6이다. 그럼 6의 약수는 뭐야? 1, 2, 3, 6. 맞아요? 맞죠? 이 분모. 대입해되는 값의 분모.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상수항이 만약에 5라고 해봐. 5.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인수분해되는 식의 상수항이 5다. 그러면 분자는 뭐야? 대입해되는 값의 분자는 5의 약수. 5의 약수니까 뭐가 돼? 1 또는 5. 이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0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값들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이 식이 0이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보통 분수를 대입해서 0 되는 값은 거의 출제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숫자를 너무 큰 것부터 집어넣으면 본인만 힘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풀마 1, 풀마 2, 풀마 3 작은 숫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이 안 되면 마이너스 넣고 2가 안 되면 마이너스 2 넣고 3이 안 되면 마이너스 3 넣고 이렇게 알겠지? 네. 그래서 만약에 쭉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0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주어진 식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고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야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응? 무슨 정리? 인수 정리. 언제 쓰는 거라고요? 1차식 인수를 찾을 때 쓴다. 인수 분할. 응?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요거 인수 분해할 수 어떻게 했습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수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 했잖아. 그치? 근데 주어진 식을 fx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얼마야? 4 2 빼기 6 0 돼야 안 돼요? 되죠? fx에다가 마이너스 있던 0이 됐어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고? x 플러스 1 인수로 갖는다니까? 응?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할 수 있겠어? 네. 뭐 인정 못하면 천천히 집에서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9쪽을 보세요. 49쪽은 이제 숫자로 이렇게 식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숫자 계산인데요. 숫자 계산. 뭐 98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를 뭐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인수분해 배웠으니까 얘를 제곱 빼기 제곱 이걸 이제 머리를 쓰자 이 말이지. 응?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합차고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98은 98제곱 빼기 2제곱은 98 플러스 2와 98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98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98 마이너스 2는 96. 그래서 세로셈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1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풀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건데 이렇게 이제 더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치환하죠? 48을 치환합니다. 48을 x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을 볼 수 있고요.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이 뭐였어? 이런 거 기억나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뭐였죠? 세제곱 되는 식을 한 번은 더하고 그럼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곱해서 빼고 그래서 곱해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렇게 인수분해 준단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분자를 인수분해 해주면 분모랑 어때요? 분모랑 식이 같죠? 네, 약분 됩니까? 네, 다음 정답은 x 플러스 이게 쓰면 안 되지. x 원래 누구였어요? 48. 얼마지 답이? 50. 이렇게 쓴답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2쪽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고 52쪽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고 이번 주 오늘이 원래 공수원 시험 보는 날이긴 한데 오늘 이번 주는 미테스트이기 때문에 공수원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메타스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3-1은 금요일에 봅니다. 금요일날. 금요일 선생님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1교시 들어와서 볼 거예요. 이제 인수분해까지 다항식 곱셈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배운 데까지 이제 지난주 배운 데까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결석한 사람, 시험 안 본 사람, 뭐 과제 뭐 내야 되는데 안 된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화면을 좀 문자를 주시고 보충 언제 할지 일정을 좀 잡아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문자를 주세요. 잠깐 쉬다가 3-1 선생님 들어오시면 수업하시면 됩니다. 서술형 안 내는 분들도 좀 내주세요. 금요일까지. 알겠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원래 가능성 없어. 근데 인교 연애. 인교 연애하면 이제 다른. 인교 집안은 성탈했다. 아 시원이 야 미쳤다. 아예 지금 이게 좀 이게 된다고? 그럼 3시간 다음 주부터 자원이 1교시 없는 거 맞지? 나 벌써